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사비 알론소 체제에서의 첫 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추카란 팀과 경기를 했고 3대1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 6분에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당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오랫동안 수적 열세를 가진 채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사비 알론소의 대처는 어땠는지, 또 새로 들어온 영입생들의 적응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술적인 움직임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라울 아센시오라는 선수가 계속해서 안정성에 대한 물음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페널티킥 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손을 쓰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렸고 거기서 PK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전에서 물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위험한 상황이긴 했지만 자신이 손을 쓰면서 넘어뜨릴 정도의 위험한 상황일까? 라는 거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장면이었죠. 지금 뒤쪽에서부터 롱킥이 날아왔는데 공이 골대와는 멀어지는, 그러니까 조금은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라센시오가 중요 루트, 그러니까 골대 가운데 쪽으로 질러서 뛰어가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위치였거든요. 그리고 저 공을 잡았던 선수가 론돈이라는 선수인데 저 선수보다는 아센시오가 민첩성이라든지 스피드가 더 빠른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 궤적으로 공이 굴러가서 론돈이 저 공을 챙겼을 때 저는 아센시오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아센시오는 바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것을 결정적인 기회로 봤고 라울 아센시오는 퇴장을 바로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반 6분이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한 점 차로 이기고 있고 저 상황이 80분 정도다. 그랬을 경우엔 라울 아센시오가 저런 파울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였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시작하자마자 한 명을 빼고 경기한다는 건 레알 마드리드 플랜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라울 아센시오가 1차전, 2차전에 아주 불안정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사비 알론소 감독의 초반 체제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은 빠르게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미드필더로 나왔던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내리면서 하위선 추아메니, 이렇게 두 명의 센터백 체제가 됐고요. 또 오늘은 오른쪽 윙어 자리에 선발에 호드리구가 아닌 길러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러가 약간은 지금 그림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빌드업을 지원해 줍니다. 사실 아센시오가 퇴장당하고 나서부터는 길러가 오른쪽 윙이 아닌 미드필더 자리로 아예 내려와주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쪽에서는 조금 적은 숫자로 공격하더라도 중원 쪽에서는 숫자를 밀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빠르게 플랜 B가 작동된 부분입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부터 보면은 퇴장 상황이 그렇게 적지 않았고 또 부상 선수도 많으면서 선수들이 땜빵을 섰던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이미 선수들 자체는 좀 익숙해져 있는 느낌이었고 사비 알론소 감독도 추아메니 같은 선수를 센터백으로 내리는 거 보면 안첼로티가 있었을 때의 대응법들을 조금 학습한 느낌도 들었고요. 또 사비 알론소도 크게 당황하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플랜 B가 작동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한 명 적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볼 소유, 빌드업,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래도 선수 숫자가 한 명 부족하다 보니까 공격하다가 역습당할 때 좀 취약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처럼 역습당할 때 센터백 혼자서 많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위선이 2대1로 수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려들지 않고 동료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영리한 수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 왼쪽 장면 이전에 한 5초 정도 이전 상황에는 하위선과 공격수 2명 이렇게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하위선이 공가진 선수에게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으면서 가운데 쪽에서 약간 애매한 위치를 가져가면서 주기도 좀 애매하고 슈팅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위치로 계속 몰아세우거든요. 그리고 하위선이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니까 추아메니가 빠르게 복귀하면서 뒤쪽에 따라가는 선수 쪽 루트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추아메니가 뒤쪽에 있는 루트를 자르는 게 확인되니까 하위선이 지금 공 잡은 론돈과 거리를 좁혀주면서 론돈의 선택지를 줄여주죠. 이런 게 바로 수비 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뭐 빠르고 신체적인 능력, 뭐 빌드업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런 수비 지능 같은 경우에는 스탯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하위선의 영리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라센시오랑 조합상으로는 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위선이 맨 뒤에서 받쳐주고 수비진 전체적으로 조율해주고 또 빌드업도 좋으니까 앞쪽으로 전개 패스 해주고 또 라우라 센시오는 적극적으로 커버링 해주고 빠른 선수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역할 분배 잘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 라우라 센시오가 그런 손 쓰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쳐야겠죠. 그리고 역시나 이 벨링엄이라는 선수가 이 게임을 유리하게 끌고 옵니다. 사실 저는 이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 장면이 상당히 과정이 좋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개인 능력에 의한 플레이가 아니라 팀적으로 역습을 만든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발베르데가 곤살로에게 패스하고 곤살로가 또 원터치로 사이드 쪽 프란에게 돌려줍니다. 이 곤살로가 저는 이번 대회에서 굉장한 발견이라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프란이 벨링엄한테 줬고 벨링엄이 뒤쪽에서 달려오면서 좋은 컨트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높은 클래스의 퍼스트 터치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반박자 빠른 슈팅, 그러니까 뭐 한두 발짝 정도 더 가서 슈팅을 때릴 것 같은 그 타이밍에 슈팅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본인의 주발이 아닌 왼발, 약발 슈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자 빠른 슈팅에 골키퍼는 대응하기 힘들었고요. 뭐 슈팅도 나름 낮고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확실히 이런 게임에서는 한 명 뒤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슈퍼스타들이 해결해주는 모습입니다. 10대 11 상황에서 엄청난 클러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레알 마드리드의 골도 이 역습 과정이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이제 비니시우스가 반대쪽 아놀드에게 전환해주고 아놀드가 낮은 크로스를 곤살로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곤살로가 대박입니다. 공이 오는데 잡아놨으면 아마 선택지가 줄었을 거거든요. 근데 잡지 않고 길러에게 바로 툭 내주니까 길러가 완전히 프리한 공간에서 공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강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길러가 속도를 살리면서 그 공을 잡아놓을 수 있는 강도로 패스가 왔기 때문에 이 곤살로의 저 터치 한 번, 패스 한 번이 높은 축구 지능, 그리고 동료와의 연계 능력, 그리고 기본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패스였다. 이렇게 느꼈고요. 길러 역시 저 패스 받아서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 장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곤살로라는 선수의 발견이 눈에 띄는 대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아놀드의 이 킥 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다릅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놀드의 볼줄, 킥 구질 이런 것들은 여전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의 두 번째 골입니다.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또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3대1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10대 11 대처 능력을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아멘이 센터백으로 돌리고요. 비니시우스, 곤살로 임시 투톱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드리구 대신 길러가 오늘 선발 출전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호드리구가 선발 출전했다고 하면 비니시우스, 곤살로, 호드리구 이렇게 3명이 그냥 3톱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미드필더 성향의 길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선수를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4-4-1 체제 내지는 4-3-2 체제로 수비 형태를 구성을 했고요. 또 역습 맞는 일이 있으면 하위선이 최종 수비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알론소의 10대 11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경기였고요. 전술적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바뀐 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4-3-3 베이스 체제에서 게임을 운영을 했고요. 달라진 건 경기력의 안정성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파추카라는 팀이 아릴랄에 비해서는 조금 클래스가 떨어진다고는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는 10명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채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적인 안정성 이런 게 올라갔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릴랄 때보다는 경기를 훨씬 더 주도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선수들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알론소에게 익숙해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 장치들을 하나씩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시스템을 갖춰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영입생 2명을 한 명씩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 디나이선입니다. 클럽 월드컵만 봤을 때는 라센시오보다 주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 빌드업이라는 장점이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독보적일 것 같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기본적인 빌드업은 할 수 있는 선수들이지만 디나이선은 빌드업에 특히 장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낮은 패스도 낮은 패스인데 롱 패스는 또 본머스 때부터 엄청나게 장점으로 평가받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나이선이 후방에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볼 배급이 된다, 뒤에서부터 조율이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보적인 특성 때문에 디나이선이 주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또 사비 알론소 감독이 시스템 안에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빌드업 능력이 좋은 수비수는 필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 많은 리디거와 호흡 맞출 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디거가 옆에서 수비 리딩해주고 수비적인 부분들은 잘 채워주면서 하위선이 옆에서 그런 노하우라든지 경험 같은 것들 배우고 하면은 리디거 디나이선 조합적으로 상당히 잘 맞는 듀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에 라울 아센시오도 성장해야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디거와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나이선 2경기 연속 안정적인 활약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확실히 아놀드가 지난 경기보다는 볼 처리 부분에서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아릴라릴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도 일단 감안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 조금 더 편해졌다. 그리고 만약에 3경기에서도 아놀드가 선발 출전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놀드를 약간 전술의 핵심 뭐 이런 느낌으로 쓰기보다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톱니바퀴 중에 한 명으로 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에는 이름값 높은 선수들이 많고, 아직까지는 아놀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사비 알론소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뭐 전술의 중심처럼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풀백인데 킥이 좋은 그런 느낌으로 활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끔씩 나오는 전개 킥 같은 거는 확실히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볼줄은 가지고 있는 선수다, 조금 더 적응되면 훨씬 더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확실히 경기 적응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경기하는데 조금 더 편안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또 전방 압박 당할 때 아놀드가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전방 압박 당할 때 아놀드가 등진 상황에서 이 공을 잡아놓으면 압박당하고 또 코너라인까지 다 밀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아놀드가 뒷발로 탁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긴장감이 덜해졌구나, 그런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할 정도로 적응도가 지난 경기보다는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알론소 아래서 퇴장이라는 핸디캡을 이겨내고 첫 승을 거둔 레알 마드리드. 과연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드컵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